빅튜브입니다. 요즘 무인점포 문제 때문에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친한 분들 중에도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인점포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잘 운영되는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무인점포들도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제일 뿐이지 크게 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인점포가 이렇게 운영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동네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곳도 많습니다. 무인점포 중에는 물건 훔쳐가게 내버려둔 다음 합의금으로 장사를 하는 곳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로 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원래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경비 비용을 경찰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견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는 쪽입니다. 리스크를 만들어내면서 발생하는 이득은 무인점포 점주들이 먹고 그에 따른 손실은 사회로 희석시켜서 결국 점주들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이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 반박을 할 게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잘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세상에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도 많고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 환자도 많습니다. 치매 환자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원래는 정상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인사불성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기 전의 어린이는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는 100% 확률로 잠재적 절도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절도범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절도범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들에게 절도의 경험을 안겨주게 된다면 그건 좋을 게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한정된 사람들과만 교류를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밀도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상인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정상적인 사회인 주변에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친구 없는 친구가 아무도 없던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결혼식 중에 하객 알바를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친구 없는 사람은 나랑도 친구가 아니니까 내 주변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남사친 없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사친 안 만드는 여자는 나랑도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남사친 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적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팩트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안 훔치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만약 제가 방범을 목적으로 충분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100만 볼트 초고압 전기 철책선을 저희 집 창문 안쪽에 걸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도범임이 명백한 전과 100범 도둑이 저희 집을 털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다 감전이 돼 죽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저는 죄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도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정신지체 환자나 어린이가 실수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자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잘못은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국물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당연히 조심해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린이가 와서 날뛰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내 책임이고 도덕적으로도 내 책임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다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 책임이 전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책임이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매장 앞에서 누가 눈길에 자빠졌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자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아니 눈길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조심해서 걸어갔어야지. 그리고 내가 임대한 매장은 건물 내부지 밖에 길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밖에 길이 내 책임이라고 치면 내가 뭐 입간판 마음대로 설치하고 길 막고 그래도 됩니까?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장 앞 공공도로를 매장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를 지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아니 길은 나라가 관리하는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이마트 지어서 공공도로가 막힐 것 같으면 이마트가 교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상주의적인 세계에 혼자 사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합리입니다. 미니스커트가 성범죄를
일으키니까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을 잡아넣거나 벌금 또는 세금을 내게 하자는 의견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무인점포는 경우에 따라 그 선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동네에서 무인점포는 미니스커트 정도의 포지션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비율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니스커트는 단속하지 않지만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을지는 이상의 영역이나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고를 많이 당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거나 통계적으로 그럴 것 같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공적 부조의 경우는 민간기업과 같이 동작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건강보험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무한정 누릴 수는 없습니다. 119 구급차도 공짜로 탈 수 있지만 공짜라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자유지만 길에 노점을 깔고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무인매장의 경우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매장이라고 해서 꼭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보안을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인매장용 무인경비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고, 카드를 먼저 찍어야 출입 가능한 곳도 있으며 매장 내 CCTV도 더 촘촘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무인매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훔치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은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 몇 %나 되십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옳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꼬랐다면 그건 그냥 돈을 꼬른 겁니다. 어디서 시비가 붙었을 때 한 대 맞고 합의금 받으면 된다. 그건 상대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맞는다거나 상대가 그냥 감옥 들어가고 말겠다 이러면 대책 없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은 맞는데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실제로는 옳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내 돈 안 갚은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잘못은 맞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은 맞습니다만 초등학교 앞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일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무단횡단한 사람 잘못이 맞지만 초등학교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실에서의 정답은 이상에서의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정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